에 관련해서 오늘 일단은 경선 3차 심사 결과 발표됐는데요. 지금 단수냐 경선이냐 오늘 고민정, 홍익표, 김두관 의원 등은 단수 공천됐어요. 야, 네. 오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날 인터뷰 예정돼 있었는데 컷오프돼서 못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한 뭐 시간 단위씩 뭐 분 단위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표 한번 볼게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서울 광진구 을 고민정 단수공천, 그리고 양천 갑을 황희 이나영, 이용선, 김수영, 여기 이제 탈락하신 분도 있는 거죠. 관악구 갑 유기용, 박민규, 서초구 을 홍익표 단수, 사하구 갑 최인호 단수, 연제구 이성문 단수. 광주로 한번 가볼게요. 동구남구 을 안도걸 이병훈 경선, 광산구 을 민영배 정재혁, 그다음에 고양시 갑 김성회 문명순 경선, 고양시 병 홍정민 이기현 경선, 안성 최혜영 윤종군 경선, 다음에 광주시 갑 아니다 김포 갑 김주영 송지원 경선, 광주시 갑 이현철 소병훈 경선, 포천 가평 박윤국 단수, 원주시 갑 여준성 원창묵 경선, 원주시 을 송기현 단수, 강릉시 김중남 배선식 경선, 충남 천안시 병 김현 이정문 경선, 보령시 서천 나소열 구자필 신영선 3인 경선, 경남 창원 의창구 김지수 단수, 김해시 갑 민홍철 단수, 김해시 을 김정호 단수, 양산시 을 김두관 단수,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코멘트, 일단 단수 공천 받았어, 싫어하는 사람도 저는 당선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저 결과 딱 보고 지금까지 결과도 포함해서 친명에게 뭐 유리하게 뭔가를 하는 게 전혀 없다. 그 혹자들 특히나 방송 나와서 패널들 뭐 친명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한 온갖 꼼수 얘기들 하는데요. 이 결과를 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친명이라고 확실한 분들은 대부분 다 경선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요. 민주당의 공천에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이 지지율. 내부 여론조사 돌렸는데 지지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경쟁력 조사가 크죠.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지지율 많이 나오면 공천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광주 광산을이 경선이잖아요. 민영배 정재혁 경선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당 여론조사 돌린 거랑 다른 변수들이 작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민영배 46, 정재혁 4예요. 4. 근데 아마 지역에서 지금 그 몇 분이 단일화 서로 협의를 했을 거예요.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가자 했는데 여기서는 여론조사 4% 나오신 분이 지금 민영배 의원 경선 대상자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것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저 지역은 천재지변이 아니면 민주당이면 당선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일수록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언론사들이 돌린 여론조사에 지금 관악에서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정태호 민주연구원장하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하고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임세은 28.3, 정태호 29.9. 이거 완전히 개박빙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개박빙인 게 정태호 의원은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임세은은 완전 정치 초보잖아요. 근데 저런 지역구는요, 여성 가산점이 있어요. 신인 여성 가산점 합하면 아마 제일 큰 게 25%일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요거는 그 전체 지역구 여론이에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임세은이 앞서요. 근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 잘 싸우는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더라, 이런 거. 그런 여론조사 속출하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총선은 확실히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는 거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후보들이 또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열심히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체감합니다. 국민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특히나 고물가, 고금리 뭐 이런 문제들로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다. 정치권이 좀 잘해라. 근데 지금 정부에게 그 권한을 부여했는데 너무 못하지 않느냐. 빨리 좀 바꿔라. 이 요구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현 정부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하게 야당의 책무고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다음에 일할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가 이번 선거에 사실은 뭐 시대 정신이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죠. 뭐 하나만 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야, 나는 진짜 문학진 전 의원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짜. 저도 문학진 의원을 모른다면 모르지만 안다면 아는 사람이거든요. 당대표가 선의를 갖고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사이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다 당선 가능성이에요. 여론조사 했더니 안 나와. 오늘 이따가 다시 뭐 황현선 후보 나오겠지만 정동영처럼 전주에서 지지율이 나오면 컷오프 못 시켜요. 근데 그 신진 세력이 이렇게 한 2명, 3명 이렇게 있는데 옛날 전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지지율이 한 3, 4%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신진 세력들한테 내가 이분들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비켜주겠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물러가고 있어.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뭐 불출마하시면 좋겠다. 그거를 까. 나는 인간형 중에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손해 보는 거 안 해. 인간관계 한 번 딱 틀어놓는 거예요. 이럴 때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이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게 아마 한 뭐 굉장히 많은 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이 문학진 건과 인재근 건이 아마 밖으로 불거진 것 같아요. 문학진 건처럼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러니까 새벽에 새술은 새부대에 꽝 하고 박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면 저는 문학진 때문이었다고 봐요. 그 지지율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디미는 것보다는 좀 덜 받았던 거는 저는 인재근 의원 건이에요. 인재근 의원 저 뭐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인재근 의원 건이 그 지역에서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현역이잖아요.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선 가능성이 서울이니까 도봉에서 인재근 후보를 넣어봤더니 지는 걸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체해야죠. 3선 하셨잖아요. 김근태 의장 부인이라는 이유로 국회의원 3선 하셨잖아요. 그러면 김근태 정신을 부인이 계승하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주의자 김근태로 저희가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우선 또 불출마 선언을 깔끔하게 해주셔서 또 인재근 의원님이 박수 받고 이제 물러나시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또 뼈 있는 말씀을 남기셔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죠. 저기 대충 보면은 원래는 저기 지금 유은혜 전 장관을 물려주는 그런 분위기여서 뭡니까 지역구가 무슨 가보고 유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영입한 인재 김남근 변호사는 지지 안 한다 저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면은 선거 참 잘도 되겠다 진짜. 그 유은혜가 지금 도봉이 꽂힐 상황이에요? 원래 일산 아니었어요? 고향이었잖아. 그 민평연계들이 저런 식으로 목리 부리시면 돼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지금 어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관련해 가지고 그 행사 하나 있었잖아요. 그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소상공인 내일 채무공제 도입, 폐업지원금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장사도 안 되고 내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권이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보여드렸었죠. 지역 신용 보증대잔 소상공인 대의 변제 규모. 대의 변제란 보증 서줬던 기관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내가 대출 받았던 거 못 내고 있으니까. 2배 넘게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 영남권에 어제 그 인재 영입이 18, 19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 몇 호까지 들어오냐. 저번에 했던 인재 영입이 저 충청권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영남권 유동철 이분은 이제 뭐 포용복지네 뭐네 해가지고 전문가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 이분은 기본소득로 설계를 짜신 분이기도 해요. 전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영입해서 그 지역에 공천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김상우 인재영입 19호 이분도 이제 영남권이잖아요. 국가균형발전연구자세요 이분이. 이런 분들이 이제 인재영입 돼가지고 19호까지 영입이 된 거죠. 이런 분들 상당수 대부분은 전략공천이 되거나 그런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알고는 계시라고요. 관심이 없기 시작해지잖아요. 이제 정식은 논란에만 관심 가면 이재명 대표 사랑한다면서 왜 다른 사람을 까는 데만 힘을 써. 이번에 영입된 인재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전략공천 4개 지역 발표됐습니다.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이 강청희 의사, 강청희 이분은 강남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국민의힘 지역구로 가시는 거고 노정면 부평갑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성만 의원 지역구예요. 네. 이성만 의원이 지금 탈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전당대 사건 예,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기소가 네. 되시는 바람에 예, 힘들어지시고. 다음에 이재성 사하울하고 전은수 울산남갑은 민주당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이 이제 어디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평이야? 그러면은 저 있잖아요. 부평에 오랜 터줏대감 그분이야? 하고 관심 갖게 되는 지역구이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일단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영입 18, 19호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4사람은 일단 전략 공천이 됐다. 알고는 계시고. 일단 강남에 이번에 강창희 인재 영입 몇 호시죠? 그분은 당선 강청희 예 그분은 지금 굉장히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려서 강남을 저희가 또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네. 강남은 그런 분들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강남을이 이제 아무리 이제 이직화된 지역이래요. 옛날에 저 구룡마을 같은 게 막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아파트촌이 많이 들어서서 근데 거기는 오히려 민주당이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 자리를 못 얻는 경우가 많아요. 민주당에서 좋은 후보 내면 당선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시사였고요. 이제 6시가 됐으므로 이제 선수 교체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